어둠이 내려앉은 학교 운동장.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은 채 오늘도 조용히 힘겨운 하루가 저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걸까요? 지옥 같은 나날이 푸르게 빛나야 할 청춘을 갉아먹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화해중재단입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중재위원을 만나 긴 대화를 이어나가며 저는 이해와 공감받고 있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저에게 학교에서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재위원과 저는 대화를 통해 아주 조금씩 천천히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종이의 절망 대신 희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손 내밀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을 체계적, 전문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중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도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무조건적인 심의가 정답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의 사안의 교육적 해결에 주목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해중재단은 갈등 중재 전문가, 변호사, 전문 상담가, 전 현직 경찰과 교사 등 화해와 중재에 적합한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중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화해중재 프로그램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먼저 해당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여 화해중재 사안이 접수되면 두 번째, 예비중재에 들어가는데요. 갈등 당사자별로 상담을 진행한 후 갈등 원인을 파악해 중재 방법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본중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본중재 단계에서는 중재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화해와 중재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중재 결과를 학교에 안내하고 추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화해중재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가 학교에 요구하거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사안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권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가 신청되면
학교 업무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1차 갈등 당사자 면담이 중재위원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와 화해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권은수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모두 그리고 관련 학부모들도 모두 상처를 지니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해중재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가해 학생이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으로 사안이 해결되게 됨으로써 관련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해중재단의 효과는 가장 큰 것이 사안 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개입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인 해결을 높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중재위원분들이 관련 학생과 학부모 상담이라던가 또는 사안 처리 지원 등을 해주심으로써 학교의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당신 곁에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